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실체는 어떤지 기업 분석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서 종목 뉴스에서도 저희가 잠깐 살펴드렸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네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사이익이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 계속 주가 흐름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이들 기업 중 하나를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에서 이런 지금 급등하고 있는 관련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좀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 급등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도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돼지열병이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는데요. 예. 우선 확산 경로를, 역사와 경로를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약 1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유럽에선 1960년대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등으로 확산하였고 네. 5월에는 북한에서도 발생을 하였죠.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는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17일 파주로 시작해서 18일 연천까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그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한강 이남, 김포까지 확진을 받았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파주에서 4차 확진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확진 판정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상승세가 좀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치료제나 백신은 현재까지 없고 치사율 100%, 잠복기가 3주 가량인 걸 감안할 때 당분간 관련주는 확산 여부에 따라서 급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백신부터 육계, 방역주 뭐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이들 중에서는 네. 그래서 이걸 매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어느 업종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방역주로 최선호주로 뽑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현재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독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가장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뭐 진바이오텍 그리고 뭐 체시스 같은 경우는 뭐 2배, 3배 이상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고요. 그 주가 상승세가 다른 관련주보다는 세기 때문에 이쪽을 최선주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육계는 돈유 가격 상승으로 대체 수요 증가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마니커 할인 등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수산주도 육계와 같은 논리로 오르긴 했으나 대체 수요 증가가 육계보다 약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주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네. 냉장육, 냉동육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을 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렵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혜 여부가 좀 불투명해서 방역주를 최선호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네. 방역이나 네. 6개 정도 네. 꼽아볼 그쪽으로 수 비중을 있을 두셔야 것 되죠. 예, 같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오늘 논하게 될 기업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니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6개 중에서 또 마니커 대표적으로 또 닭고기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사님께서 어떤 기업인지 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 닭고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하림을 떠올리시는데요. 단연 1등 회사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종목 마니커입니다. 닭고기는 마니커라는 그 광고 캐치프레이즈도 불구하고 만년 2위권의 회사 마니커입니다. 사실은 마니커는요, 국내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회사인데요. 원종계에서부터 부화, 사육,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1년에 M&A가 되어서 그 이지바이오 그룹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 자료 화면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는요, 사료 사업을 하는 이지바이오와 팜스토리, 육가공을 하는 우리손 FNG와 팜스토리, 가금 사업을 하는 마니커와 정다운 등의 총 4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농축산식품 전문 그룹입니다. 예. 국내 육개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고요. 매년 5에서 10% 정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마니커의 시장 점유율은 약 7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림이 계열사인 올품을 포함하여 27에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체리브로나 동호와 같은 회사들이 8에서 9%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주식 시장에서 닭고기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림이나 마니커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가 돼지고기 만약에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정말로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인데, 이게 사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돼지 수요가 감소할 직접적인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돼지 공급과 가격에는 영향을 주겠죠. 작년 8월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돼지 가격이 무려 4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최근 돼지의 도매 가격이 20-30% 수준으로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돼지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닭고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국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중국의 경우는 워낙에 국민들의 돼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30kg 정도인데요. 소고기의 8배, 닭고기의 3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급 이상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컸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24kg, 닭고기가 약 14.5kg, 소고기가 약 12kg입니다. 중국과 달리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요. 브라질이나 태국으로부터의 육개 수입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익에 반영되기까지는 보다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우리들은 이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어나기 전부터 치킨을 많이 먹고 있었고, 순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브라질산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과연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될까,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반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마니커의 최근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2016년과 17년에는요. 영업 효율화를 위해 DM푸드와 성화식품 등의 계열사를 합병해서 체질 개선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매출도 소폭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019년도 들어서 다시 역성장해서 매출 1,275억에 영업 적자 12억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육개 시장이요.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과 가격 약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의 폭염이나 태풍에 의한 피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육개의 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공급 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생계의 유통 가격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도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도 생산 원가 이하 수준에서 유통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매년 치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매우 소폭씩만 증가했던 겁니다. 파주, 연천에 이어서 김포에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되어서 육개의 수요와 가격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한 육개의 냉동 비축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해 왔었기 때문에 육개의 가격 상승이라던가 마니커 같은 육개 업체의 이익 개선에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치킨을 엄청 먹었는데도 이익을 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고, 하다 보니 주가 가치를 보자면 부채 비율이랄지 ROE도
글쎄요, 이건 뭐 좋게 나올 수는 없겠네요. 없겠습니다. 예. 예. 그 마니커의 6월 말 기준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자산 총계가 약 1,990억, 부채가 973억, 따라서 자본이 1,017억으로 부채 비율이 95.7%입니다. 부채 비율 자체만으로 보면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채 중에서 사채를 포함한 차입금의 규모가 약 700억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번 적이 별로 없다 보니 누적 2월 결성금도 약 390억이나 됩니다. 당연히 배당은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2,100억이었는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PER은 산정할 수 없겠고요. PBR을 보면요. 2.06배 수준으로서 낮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테마성 주식, 특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의 적정 수준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농축 산업의 펀더멘탈이나 지배 구조도를 고려해 봤을 때 굳이 마니커를 매수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이지바이오를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물론 이지바이오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손해표인지도 그 자회사로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쪽도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여기 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지바이오 그룹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니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예.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바이오 그룹 내에서 돼지를 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사료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 닭고기, 오리고기를 주업으로 하는 여러 계열사들이 있지만 네. 그 회사들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모두 반영되는 곳은 결국은 지주회사격인 이지바이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간편하게 이지바이오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한 또 매력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니커로 돌아와서 기술적인 분석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여기가 이제 테마적인 성격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차트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 화면에서 수급표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9월 18일 날 외국인이 300만 주 가량 팔았는데요. 예. 그래서 보유율이 2%대에서 0.7%까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외인의 뭐 영향력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관도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9월 17일 확정 판정일이죠. 파주에서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가 개인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창구인데 예. 600만 주, 700만 주 가량 현재까지 뭐 일주일 동안 700만 주 가량 순매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미래에셋대우하고 키움증권 창구를 좀 보면서 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봉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일 앞에 설명해 주실 때 저희 그 화면이 안 나가서 그 수급 그걸 상황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여기 9월 18일 날 보시면은 외인이 300만 주 네. 가량 팔았어요. 그래서 2%대에서 지금 현재 0.7%대까지 떨어져서 네. 외인들은 테마주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던진 거고요. 그래서 뭐 외인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을 테고 이거를 그렇죠. 그냥 개인이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차트 기술적으로도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짠다는 것도 좀 네, 쉽지 쉽지 않을 않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게 이제 막 요즘 급등을 하다 보니까 동전주 벗어난 종목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도 차트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다음에서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봐드릴게요. 상장 이후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매물대가 이쪽에서 많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물대 지금 이 현재 주가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좁혀서 15년도 이후로 좁혀서 봐도 지금 현주가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뉴스에 따라서 뭐 이게 역사적 고가거든요. 여기까지 터치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뚫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동향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1,700원에서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원까지. 네. 근데 이게 막 한번 뉴스 만약에 나올 이제 때마다 경기도권에서 방역이 뚫리고 예. 뭐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가면은 네. 뭐 2,500원, 3,000원까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막 점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다시 확진 뭐- 판정했다가 17일, 18일은 점상 움직였었죠. 예. 근데 지금은 경기도권에서만 터지다 보니까 조금 오늘 어제 김포, 오늘 파주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 여력이 탄력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좀 확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네. 그런데 뉴스에 따라서 마니커가 또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도 어떤 투자 전략 측면에서 그리고 마니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만 더 붙여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테마에 의한 이렇게 단기 급등하거나 급하락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데이 트레이딩 단기적인 그 매매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예, 들어가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 이익을 좀 누리시겠다 하시면 이 기사에 대한 그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기술적 분석에도 나왔고 뭐 펀더멘탈 분석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주가는 개인들에 의한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면 하디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라라고 해서 코너를 만든 게 아니라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기술적인 거나 재무제표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매수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고 재무제표가 이렇고 또 기술적인 흐름들이 이렇다더라 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핫한 종목이죠. 마니커에 대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길래 저희가 또 한번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